혹시 지금 모든 에너지가 다 방전된 것 같고 더는 못 가겠다 이런 한계에 부딪힌 기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책인데요. 웅아 작가의 오늘은 쉬기로 했다입니다. 네, 이 책이 그 번아웃, 그러니까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 있거나 뭔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분들께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요. 맞아요. 저자가 실제로 10년 차 직장인이었을 때 더 이상은 정말 못 버티겠다 싶어서 회의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는 그런 아주 솔직한 경험으로 시작하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 얘긴데? 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책에서 말하는 회복의 단계들 있잖아요. 인정하고 또 멈추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통찰 또 실질적인 지혜는 뭘지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정하기입니다. 책에서도 피곤하다고 말할 용기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 지금 너무 지쳤어. 이 한마디 하는 게요. 정말 기본적인 말인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좀 나약해 보일까 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자도 계속 괜찮다고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피곤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랑 마음이 보내는 신호요. 잠깐 멈춰서 쉬어가세요. 지금 들고 있는 거 좀 내려놔요. 하고 말이죠. 일종의 구조 요청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결국에는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몸에 병이 생기거나 해서 시스템 자체가 강제로 그냥 셧다운 돼버리는 거죠. 무섭네요. 그래서 회복으로 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용기를 내서 나 지금 피곤하구나. 이 사실을 딱 마주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면 저자가 용기를 내서 상사한테 저 너무 힘들어서 휴가 좀 써야겠습니다. 딱 말했을 때 반응이 되게 의외였어요. 네네. 뭐 혼날 줄 알았는데 진작 말하지 그랬냐? 이런 답이 돌아왔다는 거요. 그리고 막상 쉬고 돌아와 보니까 뭐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그 깨달음. 나 없으면 큰일 날 거야. 이게 사실은 좀 오만한 생각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당신도 혹시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에 묶여 계시진 않나요? 그렇죠. 그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까요? 아마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열심히 해야 돼. 쉬는 건 시간 낭비야. 이런 말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맞아요. 쉬면 왠지 막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기분. 그렇죠. 근데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쉬는 건 사치가 아니라고, 나태함도 아니라고, 이건 우리의 권리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운동선수들도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휴식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음 걸음을 잘 내딛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이네요. 네, 맞아요. 더 멀리, 더 건강하게 가기 위한 현명한 투자고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괜찮아, 좀 쉬어도 돼. 이렇게 허락해주는 것. 이게 진짜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메시지도 정말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저자 본인도 엄청난 완벽주의자였다고 고백하잖아요. 네네. 모든 걸 막 100점짜리로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에너지가 바닥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요.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이런 완벽주의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서 저자에게 되게 큰 전환점이 됐던 게 한 선배의 조언이었죠. 네. 그 조언이 뭐였죠? 모든 일에 100%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려고 하지 마라. 한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에너지는 50 정도만 써.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다른 중요한 데 쓰는 거야. 이런 조언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80점과 100점의 차이, 그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자기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아는 디테일.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나는 완벽할 수 없어.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히 괜찮아. 이 사실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 같아요. 실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또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상태를 좀 인정하고, 아, 나에게도 쉴 권리가 있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면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멈춤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모든 것에 내려놓기를 제안하는데, 와,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 해야 할 일, 책임감,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매일 달리고 있나요? 저자도 처음엔 그랬다고 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엄청 불안했대요. 당연하죠. 근데 정말 눈 딱 감고 한번 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몸과 마음의 가벼움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대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꽉 쥐고 있었던 그 짐들 중에 사실은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요. 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군요. 그렇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 예를 들면 건강, 행복, 소중한 관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같은 거요. 이런 것과 이건 좀 내려놔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 다른 사람의 기대라든지 과도한 책임감,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거요. 이걸 구분하는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많은 짐들 중에 혹시 이건 내려놔도 괜찮은 거 아닐까 싶은 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내려놓기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거절하는 연습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아니요, 못합니다. 이 말하는 거요. 그렇죠.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봐, 좀 이기적으로 보일까 봐 이런 두려움이 너무 크죠. 네. 저자도 모든 부탁이나 요청에 그냥 내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작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지금 뭐가 힘든지조차 모르게 되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상담사가 해준 말이 핵심을 찌르죠.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한없이 친절하면서 왜 자기 자신한테는 이렇게 잔인하게 구세요? 와, 그 말 진짜 뼈 아프네요. 그렇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건강하게 거절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행복, 이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경계 설정인 셈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건강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절하는 게 좋을까요? 책에서도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근데 제가 지금은 좀 여유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미리 좀 준비해두면 더 좋고요. 네,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멈추기의 마지막 요소로 혼자만의 시간 갖기의 중요성도 강조돼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카톡, 전화, SNS,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이랑 만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저자는 우연히 계획이 없던 빈 시간이 생겨서 혼자 카페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어떤 평화로움, 편안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외로움, 롤리네스와 고독, 솔리튜드의 차이예요. 아, 외로움과 고독이요? 어떻게 다른 거죠? 외로움은 보통 타인의 부재 때문에 느끼는 어떤 공허함, 결핍감 같은 거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즐기는 혼자만의 시간이거든요.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과 연결되는 경험을 주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는 게 좀 낯설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처음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시끄러운 외부 수험에서 잠시 벗어나서 진짜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또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도 있고 어떨 땐 잠재되어 있던 창의력이 막 발휘되기도 하고요. 처음에 어렵다면 하루에 딱 15분이라도 좋아요. 의식적으로 핸드폰 좀 멀리 두고 그냥 오로지 당신 자신하고만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그냥 창밖을 멍하니 보거나 조용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또 잠시 멈춰서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어야겠죠? 회복하기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번아웃 상태에서는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작은 기쁨 찾기부터 시작하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무슨 거창한 행복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 숨어있는 아주 소소한 즐거움들을 의식적으로 발견하고 그걸 좀 음미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향이라든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 길 가다 우연히 들려온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이런 것들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네요. 네. 처음에는 아니 이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그동안 무뎌져 있던 내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모여서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능력에 가깝다는 거예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나에게 작은 기쁨을 줬던 순간 3가지 정도만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오,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에서 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몸의 신호 듣기인 것 같아요. 사실 몸은 계속 우리한테 말을 거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무심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저자도 결국 몸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강제로 멈춰섰다고 했고요. 몸과 마음은요, 정말 놀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지치면 몸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몸이 계속 아프면 마음도 쉽게 지치고 무너지죠. 그래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책에서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좀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거나 집중력이 확 떨어진다거나 하는 피곤함의 신호, 또 이유 없는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통증의 신호,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자주 난다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극심한 무기력 같은 한계의 신호들, 이런 것들이죠. 아,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신호에 맞는 대응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아, 지금은 좀 쉬어야 할 때구나. 아니면 이건 병원에 가봐야겠다. 혹은 잠깐 멈추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이렇게요. 당신의 몸은 평생을 같이 갈 파트너잖아요. 그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주고 제때 돌봐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당연히 마음 비우기도 필요하겠죠. 머릿속에 맨날 온갖 걱정, 불안,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로 꽉 차서 너무 시끄러울 때가 정말 많으니까요. 맞아요. 칙 속에 물이 가득 찬 컵에는 새 물을 부을 수 없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그 안에 낡고 부정적인 생각들, 쓸데없는 걱정들, 이런 것들을 좀 비워내야 비로소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나 평온함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요. 예를 들면 머릿속 생각을 그냥 검열 없이 막 종이에 쏟아내는 글쓰기도 좋고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말하기도 도움이 되죠. 아니면 가볍게 걷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좀 환기하는 움직이기, 조용히 앉아서 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아니면 잠시라도 그냥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아주 잠깐이라도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면서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자가 좀 주의를 주네요. 너무 조급하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천천히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요. 네, 맞아요. 보통 회복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의욕이 좀 생기면 그동안 내가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거든요. 빨리 따라잡아야 해, 이러면서요. 근데 저자는 자기도 그렇게 빨리 가다가 다시 넘어진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속도보다는 방향,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요. 아, 토끼와 거북이요? 네. 빨리 막 달리다가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제대로 가는 게 결국에는 목적지에 더 먼저 그리고 더 건강하게 도착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주변 풍경도 좀 보이고 생각지 못했던 작은 기쁨들도 발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다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죠. 세상에 아무리 빨리 가라고 막 등을 떠밀어도 나만의 건강한 속도를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조언도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큰 계획을 딱 세웠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하고 난 역시 안 돼 하고 좌절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너무 거창한 목표는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감만 키우고 결국 시작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회복 초기에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작고 쉬운 것부터 정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 이게 아니라 잠깐 5분이라도 스트레칭 하자. 명상 30분 해야지 대신에 의식적으로 깊은 숨 3번만 쉬어보자. 이런 식으로요. 책에서는 매일 딱 1%씩만 좋아져도 1년 뒤에는 무려 37배나 성장할 수 있다는 1% 개선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작지만 확실한 성공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꾸준함을 만들고 결국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는 뭘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가장 바탕에는 결국 내 속도로 살기라는 태도가 깔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 억지로 속도를 내다가 결국 더 지쳐버리는 경험. 특히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다 보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단거리 선수가 뛰는 속도랑 마라톤 선수가 뛰는 속도가 다르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 트랙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나의 길 그리고 나의 결승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멈춰서 쉬어가는 그 시간조차도 온전히 나의 속도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쉬는 것도 내 속도의 일부다. 그럼요. 인생은 무슨 순위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냥 각자의 리듬에 맞춰서 주변 풍경도 즐기면서 걸어가는 긴 여행 같은 거니까요. 당신만의 그 고유한 리듬을 꼭 찾으시길, 그리고 그 여정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우경아 작가의 오늘은 쉬기로 했다 이 책을 통해서 번아웃이라는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를 지키고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쉬는 것은 도망이나 실패가 아니라 나를 더 잘 돌보고 더 단단해지기 위한 아주 용기 있는 선택이고 또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 맞습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 지금 힘들어 이 신호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게 인정하기 단계였죠. 죄책감 없이 쉴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해주고, 이게 멈추기,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작은 기쁨들로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이게 회복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나만의 속도로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 다시 시작하기, 이 과정들이 당신이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쩌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첫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딱 하루만 선물한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어떤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짐이 사라진 텅 빈 자리에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소중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지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